저가 이거 기억되고 싶은 게 아니라 찍고 있죠? 네,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링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이자 남북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흑인 해방을 선언했던 그 위대하신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링컨이냐 하면은 우리가 본받으려고 우리가 이제 링컨의 리더십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우리 클래스에 딱 맞는 리더십을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이 리더십을 어떻게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링컨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처음에 이제 링컨은 켄터키 주에서 태어난 농구에서 이제 그리고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 이제 하원, 상원도 거치게 되는데요. 계속 정치 생활에서 계속 실패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그 기간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그 아내가 있는데, 메리 토드라는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유명하신 악질 아내였어요. 이 링컨이 처음에 결혼할 때 이 사람 피하려고 2번에 도망갔거든요. 네, 그때 이제 메리 토드가 자기 남편 될 사람 어디냐 하니까 지옥에는 갔겠죠. 이런 식으로 말하고. 되게 강하신 분이었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좀 세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그 개인적인 삶만 보면은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고 배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남부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전쟁은 승리로 이끌고 이제 흑인 해방도 선언하면서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시험받게 됐어요. 과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씩 봅시다. 네. 그리고 링컨에 대해서 지금은 정말 영웅으로 취급받고 이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링컨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어 이제 시골 때 켄터키 출신이니까 링컨은 참고로 미국에서 최초로 처음에 독립했던 13개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개척주에서 이제 출신으로 이제 성공했던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긴팔 원숭이. 네, 딱 보면은 원숭이에서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숭이를 닮은 데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꺽다리. 키가 193cm였으니까요. 네. 지금은 부러움이 대상이지만은. 네. 지금 저도 부럽지만은. 네. 그때는 그렇죠. 네, 문제였어요. 이제 성공 팩트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말 훌륭한, 정말 뛰어난 커뮤니케이터였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한 스킬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사실은 일자 무식이었어요. 그냥 농부였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정말 스토리텔링 하나만큼은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 영향을 링컨은 그대로 받아서 정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만큼 최고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 하나씩 보면은 끊임없는 갈등 극복의 경험. 자, 일단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에서부터 이제 갈등을 경험을 하죠. 네. 실제로, 이 당시에 그런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링컨 아내에 대한 비판이 정말 많아요. 네, 정말, 이게 왜 영부인인지 모르겠다. 왜 링컨같이 훌륭한 사람이나 이렇게 사귀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지만은, 링컨은 잘 이렇게 가정으로서 잘 대해주고, 이렇게 아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물론 이게, 좀 이게 언론에서 가리 포장하고 한 것도 있었고 링컨 스스로도 이 아내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게 모든 자기에 대해 비판이 날아갈 수 있는 정치적 비판을 다 아내한테 돌림으로써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이게 정치인데 어쨌든 다음으로는 사랑에 가장 적합한 설득가. 이제 링컨이 크게 이제 2가지 선언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노예 해방 선언. 그러니까 남북 전쟁 중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함으로써 남부주에 있는 흑인들까지도 자신의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이제 혁명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의 그 연설. 이거 정말 유명하죠. 영어로 말하기 좀 그렇고, 국민을 위한 그 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말했던 거잖아요. 그런 이제 딱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강연을 하면서 그 정치적 이펙트를 많이 실현하고 이런 커뮤니케이터적 기질 때문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원칙의 힘이에요. 이분은 이제 당시 이제
뭐 링컨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끊임없이 이제 중간에 타협을 하자는 말이 나와요.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그 미국 내에서 이렇게 싸움 내분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협을 하자. 흑인 해방이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은 이분은 딱 그 헌법 가치를 가지고 이제 미국 수정 헌법 1조에서도 보시겠지만 모두의 평등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그냥 끝나서 안 된다. 그 노예 남부에서도 흑인들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예, 그래야 이제 우리 미국이 진정한 미국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수호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이 민주주의 사회였고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양당제 체제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어떤 전쟁에 있을 때 의사결정이나 법을 통과하는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그는 보다 이제 그러한 그 논쟁을 위한 논쟁이나 그런 갈등보다는 보다 상위 가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흑인을 해방해야 한다는, 그리고 하나의 미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상위 가치에 입각해서 결단을 해요. 나중에 근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돼서 이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 극장에서 암살을 당하는데, 그 암살되신 분은 이제 링컨이 독재자가 되려고 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제 흑인도 해방하려 했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 독재자가 됐을 때 이제가 죽이거든요. 예, 그 브루투스처럼. 어쨌든 그런데, 네, 어쨌든 그 링컨 자체는 그 독재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어도 그때는 어디까지 전쟁 상황이고 특수한 상황이었고 하나의 미국을 세우기 위한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리더의 역할로서 바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그리고 이제 모두에게 포용적이었다는 게 또 링컨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수염을 이제 기른 사연은 다 아실 거예요. 몰라요? 네, 그래요. 네. 원래 대선 출마했을 때 링컨이 수염을 다 밀고 있었어요. 근데 소녀가 한 번 편지를 써요. 어떤 그 링컨을 좋아하는 소녀가 아저씨 정말 이렇게 수염이 없는데 너무 깡마르고 너무 볼품없어 보인다고 수염 좀 기르시라고. 그 말을 듣고 링컨은 실제로 수염을 길러요. 수염을 기르고, 근데 그 이미지가 훨씬 더 이렇게, 네, 뭐 김파라 원숭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그 당시 평을 받았고 선거에서 또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했던 사례가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 남북 전쟁에서 그는 항상 병사들을 찾아가서 병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흑인 병사들은 물론이고 백인 병사들까지 항상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전쟁에서 힘든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여기 보이는 사람이 이제 스탠턴이라는 그 링컨의 이제 국방장관 시대했던 사람인데요. 항상 링컨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의원에서 항상 김파라 원숭이라는 별명을 지었던 것도 이제 이 스탠턴이고요. 항상 링컨이 뭔가 여기서 발언을 하거나 유머를 하면은 이런 촌놈이 어디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냐, 대놓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국방장관으로서 이 사람만큼 적인 적 없다고 해서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뽑아요. 그 당시에 그 링컨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다 왜 뽑냐고, 자기 너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왜 뽑냐 하지만은 그는 뽑았어요. 왜 그러냐? 네, 뭐 어떤 자기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거 사적인 거고, 공적인 그런 더 큰 그 가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런 것이 바로 링컨의 리더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훌륭한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원칙의 힘, 그리고 모두에게 있는 포용력,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아까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는 정말 대내적으로 갈등을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창구가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예, 우리들 개인들로서도 뭐 갈등이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뭐 개인적인 거는 해결할 수 있겠죠. 뭐 화해나 이런 걸 잘 못하지만은, 예, 어쨌든 사회적으로 정말 이제 진보와 보수의 갈등, 서울과 지방의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정말 그 갈등이 많고 이게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를 바로 링컨의 리더십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우리 크리스 13기 여러분들이 이 링컨의 리더십을 본받으면은 좀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포용과 신념의 리더십 에이브레함 링컨이었습니다.